6월 28일 수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3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67% 하락한 2564.1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82% 하락한 866.9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5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5종목, 코스닥에서는 20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KG모빌리언스 한 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엑스페릭스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25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애플페이 섹터입니다. 어제 우정사업본부가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결제 단말기 교체 사업에 착수했다는 소식 속 애플페이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우체국이 애플페이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간편 결제에 대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 공공기관들의 간편 결제 인프라 확산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소식 속 KG모빌리언스가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애플페이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상한가로 마감을 해주었네요. 국내에서 애플페이가 지원되는 피지 파트너사는 이미 여러 곳이 있지만 휴대폰 결제 피지사 중에서는 현재 KG모빌리언스가 유일하다고 하여 시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재건 섹터입니다. 어제 장마감 후 원희룡 장관이 국내 최고층 모듈러 주택인 용인 영덕 경기 행복주택 준공식에 참여하여 향후 모듈러 공법 확산을 통한 건설산업 혁신과 해외 수주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 어제 시간의 장에서 모듈러 주택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준 바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과 관련한 크고 작은 이슈들이 지속되면서 재건 관련주들이 수혜 기대감 속 순환매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3번 로봇 스마트 팩토리 섹터입니다. 아마존에서 물류 작업을 하는 이동형 로봇들의 숫자가 2013년 1만 대에서 올해 75만 대까지 급증한 가운데 아마존 제품 중 4분의 3은 로봇을 거쳐 이동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아마존은 2012년에 로봇 기업인 키바 시스템스를 인수한 후 로봇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 CJ 대한통운이 군포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에 로봇 126대를 배치했으며 미국에 6천억 규모의 물류센터를 세운다고 발표하면서 오늘 일부 로봇 기업들이 산업성장 기대감을 잇고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4번 반도체 섹터입니다. 어젯밤 뉴욕 주식시장이 경제지표 호조 및 기술주 반등 속에서 상승한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3.6% 급등하며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글로벌 반도체의 수요 회복과 감산 영향으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인 모습이었는데요. 한편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중견기업 1위는 반도체 부품 업체인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는 기사도 동반되면서 오늘 반도체주 일부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알루미늄과 2차전지 관련주인 알루코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HB솔루션은 1대3 무상증자 결정 소식에 강세로 마감했고요. 이어서 프로스테믹스가 상승했는데요. 최근 중국 SNS 플랫폼을 중심으로 오염수로 인한 일본산 화장품의 문제를 제기하는 불매운동이 시작되면서 국내 화장품 기업 일부가 반사수의 기대감을 잇고 상승한 것이라 추정되고요. 이어서 아우딘 퓨처스도 화장품 기업인데요. 아우딘 퓨처스는 어제장 마감 후 조종성 외 5명이 제기했던 신주 발행 금지 및 전환사 채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었다고 공시했습니다. 또한 제3자 배정 유상 증자 결정 정정 공시를 통하여 납입자를 기존 구봉산업 주식회사에서 나종국으로 변경한다고 밝히며 급등세로 마감했고요. 이어서 조선내화는 기업 분할을 통한 지주사 전환 기대감이 지속되며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6월 초 삼성전자가 올인원 지문인식 직접회로 공급을 확대하여 지문인증카드 대중화를 이끌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카프로는 어제 DB금융투자증권에서 영업무역에 대해 2분기 실적 개선 전망을 하면서 의류 업황 회복 기대감 속 나일론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이라는 점이 부각되며 상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카프로는 최근 나일론 산업의 수요 침체가 부각되며 부득이하게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고 공시했던 바 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이어서 액션스퀘어는 삼국지를 토대로 제작된 삼국주 장록 게임이 다음 달 중으로 중국 현지에서 출시된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한편 하나기술은 신한투자증권에서 하나기술의 대규모 수주 사실을 언급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는 동시에 목표 주가를 기존 86,000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몰린 것이라 파악됩니다. 이어서 꼼비는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의 강세를 이어갔고요. 다음으로 지니너스는 대신증권에서 지니너스에 대해 싱글셀 임상시험 수탁기관 사업 진출이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이루다는 신제품 리팟의 시장 침투 확대 및
소모품 비중 확대에 따른 영업이익률 기대감이 지속되며 상승했다고 알려졌고요. 다음으로 파르는 어제 오후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장맛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장마 후 피해 복구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부분이 부각된 모습이었네요. 한편 셀레믹스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셀레믹스는 최근 경기 회복 시 수주 확대 기대감에 상승했다는 기사가 있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금호전기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KC그린홀딩스는 자회사인 KC환경서비스를 매각 추진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네요.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 개가 있었는데요. 엑스페릭스는 최근 1대6 무상증자를 진행한 후 권리락 효과로 인해 3일 연속 상한가를 간 것으로 알려진 종목인데요. 오늘은 별다른 악재 없이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일도 성투하세요.